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공사비. 과연 재개발, 재건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공사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과연 이 공사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들이 과연 무사히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시작을 하기에 앞서 일단 세미나 한번 안내해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7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사업성 좋은 알짜배기 재개발 투자 지역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예정이고요. 분당선 7호선 강남구청 역 쪽에 있기 때문에 선착순 10명 서두르셔서 세미나 신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 공사비가 계속 올라서 현장이 지금 계속 아우성이다. 뭐 이것저것 아무리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보고 있고요. 또 분양가 상승 계속 하고 있죠. 서울 매매가도 같이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 같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분양하면 원래 분양가가 일반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서울 평당 1억도 이제 넘어간다. 분양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라는 기사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분양가도 오르게 되고 그에 따른 매매가도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강남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예측했던 공사비보다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공사가 이제 멈추는 경우들도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조합 그리고 시행사 쪽도 시공사 쪽도 공사비가 좀 많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다 보니까 공사비를 검증하는 신청 건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이 밖에 지나지 않아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보시면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남 주요적인 그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비도 그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나를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공사비가 어떻게 책정됐나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계속 지수를 보면은 2020년에 대비해서 4년 동안 아까 말했지만 3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공사비 중에 또 중요한 건설 자재, 뭐 H형 흥강, 열형강판, 그리고 이형철근 같은 주요 건설 자재들의 가격이 거의 1.5배를 넘어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걸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공사비도 늘어나게 되면서 평당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예 옛날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400만원대, 500만원대가 일부분이었어요. 평당 공사비가. 그것도 넉넉하게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아마도 800만원을 넘어서서 그 이상 앞으로 더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 분양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인건비도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비까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부담을 분양가를 올리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한 채당 아예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8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한 채당 평균 8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만 놓고 봐도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나서도 평당 3,50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30평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거의 10억이라는 거예요. 10억이 넘어가죠. 분양가 자체만으로. 그만큼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건데,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예측이 되죠. 공급이 부족하게 되겠죠. 왜냐? 공사하는 곳들이 멈추거나 문제가 생기고 갈등들이 빚어지면서 공급이 늦어질 거고, 그리고 추진하려고 했던 곳들도 이거 마진이 안 남을 것 같은데 하면서 진행하다 멈추고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그러면 공급이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실제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도 3, 4년 뒤에 생겨날까 말까인데 지금도 이런 거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곳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측이 되죠. 당장 내년과 내후년만 봐도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눈에 이미 보이기 때문에
집값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중요한 게 공급이 부족해서다. 이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 정부도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확 푼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죠. 용적률도 계속 올리고 인센티브도 계속 부여해서 문제없이 차질 없이 빨리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완화되는 발표를 할 거예요. 다만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라던가 처음 계획했던 부분에 일정 부분 조율은 필요하지만 아셔야 될 부분은 계속 완화를 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풀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이에 따라 가격들까지도 보이시죠?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최근에 서울 아파트고 빌라까지도요, 전부 다 지금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고 사람들의 집주인이 매물을 걷어가는 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역대급으로 상승했대요. 다시 활활 타오르는 서울 집값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럴까? 아무래도 공급 부족하겠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정부라든가 또 이제 조사기관에서도 발표를 했던 게 계속 맨날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던 조사기관조차도 이제는 오를 것 같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위험성도 있다. 그리고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전세가 입법도 이제 4년 만기가 다 도래하고 있고, 또 금리까지도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을 계속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는 바닥 아니냐, 실제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도 알죠. 계속 안 팔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나 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올린 거 아닌가 해서 계속 올리게 돼요. 현재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지금 공급이란 부분들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자, 일단 건축비, 공사비죠. 공사비 상승은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인 건 맞아요. 왜냐? 사업성 악화가 돼요. 왜냐면 지출이 많으니까. 그럼 분양가를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업성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 재개발 진행이 쉽진 않죠.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가능성 있는 곳들은 더딜 가능성이 좀 큽니다. 다행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1.5배 이상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로 생겨난 상태에서 올려나게 되면은 엄청 많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은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 염두를 일단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제 사업성 악화들, 그리고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국가가 일부 지원을 계속 하고도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용적률을 계속 완화를 해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주고 있고, 일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감당을 해주고 있는, 그게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도 공급은 늘어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성이 악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분담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훈풍,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화, 좋은 얘기들은 계속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실현 여부는 이제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계속 일부분은 좋게 완화가 돼서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를 보실 때. 그리고 그에 따라 이게 지금 향후 2, 3년 동안은 그래도 공급이 실제적으로 안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새롭게 생겨난 이 부동산들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신축들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희소 가치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추가 정책을 계속해서 계속 국가가 이 신축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을 해야 돼요. 아까 여기 사업성을 국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래서 점차 공급을 확대할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딱 조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내지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 딱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지역 선택만 잘한다면 사업성이 좋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곳들 중에 재개발 초기 단계에 소액 투자 접근이 가능한 곳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신축,
이미 생겨난 곳들 아니면 신축, 생겨날 것들의 건설비 상승 그런 거에 있어서 신축에 대한 가치가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축들 보시거나 아니면 또 주택수 제외되는 경우들도 많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신축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나는 돈이 많다, 좀 오래 기다려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에 장기적인 투자로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번 연도 하반기 건축비 상승들을 통해서 부동산이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우려스러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급에 의한 그리고 금리에 의한 가격 상승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엄청나진 않을 거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가 되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서 조금 더 사업성이 좋거나 괜찮은 지역들을 선점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